안녕하세요. 세상과의 행복한 시너지를 꿈꾸는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애자일 리더십 두 번째 시간, 팀원들의 의욕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후배는 입사 3년 차였는데요. 꽤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근하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일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늘상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회의감이 느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돼서 일하고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후배가 다니는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서 3년 차가 그런 일을 맡는다, 이런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후배가 이런 고민을 토로한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라, 원래 회사란 게 그런 거다, 자아실현 같은 거는 책에나 나오는 거지, 그래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주말에 좀 힐링하면서 즐겁게 살면 된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억에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자기 개발의 어떤 노력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분명히 너한테 기회가 올 거다, 경력상의 어떤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이런 시기에도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비율이 25%가 넘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밀레니얼들은 회사를 떠나는 걸까요? 그들의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좀 더 자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가 있는데요. 상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밀레니얼들은 몇 %나 예스, 필요하다 라는 답을 했을까요? 네, 28%만이 예스라고 답을 했고요. 나머지 72%는 나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중에 79%는 만약 상사가 꼭 있어야 한다면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런 상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먼저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어떤 코치, 멘토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애자일 리더십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존 세대에 비해서 인정과 성장에 대한 어떤 욕구가 큰 밀레니얼 세대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동기부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엄마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날 닮아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너무 안 한다. 핸드폰만 좀 더 덜 들여다보면 게임만 시간만 좀 줄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저런 이제 개입을 시도를 하죠. 저도 그랬는데요. 각서도 써보고, 상금도 걸어보고, 협박도 해보고, 이런 당근과 채찍의 전략들을 많이 써보았는데, 사실 이런 엄마들의 심리의 기저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의 어떤 전략을 잘 사용을 하면 아이를 이제 엄친아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조직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어떤 태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에 당근과 채찍, 이런 전략들을 이제 마구 이제 구사를 하게 됩니다. 외제적 동기 전략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외제적 동기부여 전략들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짝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랄까요? 자기 성장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추구심, 또 동료와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이러한 어떤
인간이 가진 내적 동기가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농약을 살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벌레는 잡을 수 있지만 토양이 황폐해져서 뿌리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뿌리가 대지의 어떤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병충해에 더 취약해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농약을 뿌려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 농사가 잘 되려면 사과 나무의 자생력을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벌레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니라요. 사과나무의 어떤 자생력, 내적 생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썩는 것이거든요. 애자일 리더십은 직원들의 자기 경영,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살려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적 동기는 좋고 외재적 동기는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시를 받아서 시작한 업무였지만 내 스킬이 향상되고 또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또 열의가 강해져서 자발성과 책임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처럼요. 두 가지 동기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동기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관리자로서 내가 100% 외재적 동기만 휘두르고 있다면 결국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요소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와 제한 요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할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런 인정의 말을 들으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매니지먼트 3.0에 나오는 이 10가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동기부여 요소가 적혀 있는 카드를 활용해서 팀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미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팀원들이 이제 일하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언제 당신이 더 의욕이 생기는지 알고 싶다라고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팀원이 이 10가지 카드의 동기부여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자신을 가장 동기부여 시키는 요인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그 요인을 1위로 선정을 했는지, 2위로 선정을 했는지 이유를 질문을 하고 잘 경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최근에 상황을 볼 때 각각의 동기부여 요인들이 얼마나 충족이 되고 있는지, 아주 충족이 잘 되고 있다. 그럼 위로 살짝 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중간이다. 그러면 네,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좀 잘 충족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아래로 약간 배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듣고요. 좀 더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팀이나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고요. 잘 경청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대기업 부장님께서 이 카드를 가지고 파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기존의 어떤 딱딱하고 일방적인 대화 스타일이었다면 정말 이 카드를 활용하면서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팀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코칭이나 리더십 교육을 받고 나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욕에 불타서 팀원들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시도했다가 진짜 공허한 어떤 일장 연설이나 열심히 앞으로
일 좀 하세요. 뭐 이런 잔소리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동기부여 카드를 활용해서 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직원의 어떤 동기부여 요인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끄는 팀원이 왜 일을 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자신의 베스트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동기부여 온도가 뜨거운지 혹은 차갑게 식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리더가 안다고 해서 다 맞춰줄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 내 누군가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좀 더 행복하게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팀원에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